아니,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아마 1번부터 우리가 총 44문제, 그치? 그래서 방정식 44문제, 그리고 함수에서도 한 40문제가량이 있을 거야. 근데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난이도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고등학교 과정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하는 요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못 푸는데 배우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챙겨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의도를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정의를 배웠어.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방정식이면서 2차식으로 구성된 거다. 그럼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인 거야. 그거 하나에서. 봐봐. 이러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란 걸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지만 분명히 언젠가가 그렇게 멀게도 아니야. 내년이면 바로 풀어야 돼, 이거. 내년이면. 알겠죠? 자, 반면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왜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가 주어졌을 때 그 해를 넣어서 값 구하는 거. 그쵸?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두 근을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란 거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얘를 봤더니 fn을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할 때 fn 플러스 2 더하기 5 곱하기 n 플러스 2를 보기에서 보면은 f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어. 맞죠? 즉 이 식을 천천히 대입해서 정리하면 f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 넣어주면 알파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2제곱 될 거고 플러스 5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 넣으면 알파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자. 정리. 5 알파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5 베타 n 플러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랑 얘를 다 알파 n 플러스 1제곱과 베타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 둘의 식을 fn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n제곱과 베타 n제곱이 이 식에서 나왔으면 좋겠잖아. 맞죠? 그럼 뭘로 묶어준다? 알파 n제곱으로 묶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좋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얘도 마찬가지야. 베타 n제곱으로 묶어주면 요렇게. 어떻게?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따라오셨어요? 봐봐라. 근데 방금 전에 써놨던 노란색 와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3이네요? 선생님,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가 오호 3이네요? 그럼 이 3을 어떻게? 넣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3으로 묶어주면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 되고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fn으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fn이라고 써주면 끝나겠다. 됐습니까? 아마 이 문제,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정방정식을 모르면 풀기 힘들었겠지만 2번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않아?
그 지식 가지고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연립방정식 기억나죠? 8번 풀려면 연립방정식 알아야 되니까. 참 웃기지? 아직 뭐 인수분해 파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해 공식 파트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그죠? 있어 보이지? 자, 9-2a x 플러스 y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a-3y는 1.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죠? 이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두 1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평행이 돼야 되는.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식으로 외울 땐 이렇게 외웠지. 얘분의 얘, 얘분의 얘는 같고 얘분의 얘는 다르다.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면 내용 정리 한 번 더. 연립방정식에 특수한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2학기 2학년 1학기 과정이죠. 2학기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과정. 뭐냐면 ax 더하기 by는 c라는 연립방정식과 a-x 더하기 b-y는 c-라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1번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라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더 딥하게 설명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자, 이 파트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부터 이해해야 되거든요. 두 연립 방정식을 함수처럼 만들어서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생기면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과 어떻다? 같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행한다, 일치한다까지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무튼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으면 돼요. 반면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같아야 기울기가 같거든요. 반면에 뒤에 y절편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c-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쓰죠, 보통. 조금 욕심부려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다 설명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자, 그러면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만 이쁘게 써주면 1분의 9-2a는 a-3분의 1은 1분의 1인데 얘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생각하냐? 첫 번째, 아하, 9-2a랑 a-3분의 1이 같아야 되는군요, 선생님. 두 번째, 9-2a는요, 선생님, 1이 아니어야 하는군요. 세 번째, a-3분의 1도 1이 아니어야 하는군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바로 2차 방정식에 쓰이는 거죠. 양변에 똑같이 a-3을 곱해주면 a-3 곱하기 9-2a는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6a니까 플러스 15a 마이너스 27은 1 식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28은 0 됐나요? 인수분해 해봅시다. 둘, 하나, 일곱, 넷, 딱 되죠? 그죠? 그럼 A는 2분의 7 또는 A는 4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도 보셔야 돼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얘는 A는 4가 아니어야 한다가 나올 거고요. 1차 방정식은 빠르게 풀게요. 그 다음 얘는 A-3이 1이 아니어야 되니까 A는 4가 아니어야겠네요. 여기도 똑같이. 그죠? 그러므로 답은 4가 아니라 2분의 7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아마 오답률로 4번이, 아니 4번이란다. 4번은 정답이죠. 5번이 막 났겠죠. 그죠? 4번, 5번. 헷갈렸을 테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56분인데